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낮에는 완전 이제 봄인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자, 이제 3월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이죠. 3, 4월 순환이에요.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제가 표시해 놓은 게 펴졌네요. 날짜를 안 써놔서. 49쪽까지 끝났나요? 예, 49쪽까지요. 예, 도시군 관리계 끝났죠. 네,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50쪽인데요. 이제 국토계획법 전체 큰 틀 이제 보면서 가도록 하시죠. 미안합니다. 저기를 참고하면서 보시는 게 좀 낫겠습니다. 저 제일 앞에 시작하는 용어정이요. 책 8쪽을 펴시고, 8쪽에 이제 국토계획법 전체 이제 총칙, 목적, 용어정의 내용들이 있었죠. 긴 이름의 법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죠. 국토계획법, 먼저요. 01번 목적, 목적에, 제1절 목적에서요. 국토를 무슨 땅 나눠서 쓰자고요. 책 8쪽이요. 개발 땅, 보전 땅 나눠서 쓰자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부을 수 있는 땅, 그다음에 푸르게 보전할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 그래서 이제 좀 뒤에 있습니다만 용도 지역 4가지, 앞 글자 4개 뭐가 있고요. 도관농자가 있죠. 해서 소리 나시면 되는 거고요. 도시지역 개발 땅, 관리지역 중간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땅입니다. 관청형,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에, 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의 시, 군, 구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은 국민 생활 권역에 맞춰서요. 어디를 단위로 하고요? 4글자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는 거죠. 특광시군을 3글자 뭐라고 부르고요? 도시군이라고 부릅니다.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각각의 특광시군 세종시 아니면 천안시 각각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고 보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그런 거죠.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 3글자 도시군에 대해서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계획에는 20년짜리 큰 그림 모두 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그다음에 1년에 1000건, 5000건 모두 결정하고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결정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 사항, 앞글자 순서 좀 바꾸세요. 그 책에 8쪽에 2절, 용어정의 넷째 줄, 도시군 관리계획, 동그라미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동그라미 2번,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동그라미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동그라미 4번,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동그라미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거기에 대한 계획, 이 사항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대한민국 땅, 관청에서 어디를 어떻게 개발 보전할지 계획 세우는 거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거죠.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자기 땅 손대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요? 개발 행위라고 부릅니다. 아직 안 배우시고, 지난 시간에 보셨고요. 또 보실 거고요. 옆집, 아랫집에 피해 주면 안 된다. 개발 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개인이 자기 땅 손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세부 사항들 중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과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것들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계속 파악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한 장, 2장 넘어오시면 13쪽에 제5절, 국토의 용도 구분 13쪽이요. 네모 1번 용도 구분, 대한민국 땅 4가지, 앞글자 4개,
도관농자가 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요. 한 장, 두 장 넘어오셔서 17쪽 보시면 도시군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자유계획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일이 칼로 무자듯이 딱딱 끊어질 수 없으니까 둘 이상 묶어서 뭘 지정하고요.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광역 도시계획을 세우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고요. 그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한 장 넘어오시면 19쪽 위에 권수순 권국도면 된 거죠.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권수순 권국도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 절차가 있고요. 두 장, 세 장 넘어오시면 24쪽에 제2절 도시군 기본계획.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시, 군을 어떤 시, 군으로 만들겠다. 큰 그림이 있는 거죠. 그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한 장 넘어오셔서 26쪽 제일 위에 양괄호 2번, 방괄호 2번 보시면 거기 이제 써놨던 그림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가 확정하고 시장 구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가 있었죠. 이러저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어오시면 30쪽에 3절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등이 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어오시면 34쪽에 양괄호 3번 기지개 제한할 수 있다. 입안의 제한이 있고 한 장 넘어오시면 36쪽에 양괄호 4번 절차가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요. 그 36쪽에 양괄호 4번 그 제일 위에 있는 박스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장, 두 장 넘어오시면 40쪽에 네모 3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양괄호 1번 결정, 방괄호 1번 표시한 거 두 가지요.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시댁입니다. 그런데 방괄호 2번 예외, 동그라미 1번 시장 군수는 깔끔하게 하자. 뭐만 결정할 수 있고요. 지지만 결정할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5가지는 국가가 결정한다가 있습니다. 다음 쪽에요. 41쪽에 양괄호 2번 결정 절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되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저 위에 있는 것들은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고 그렇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농림지역 아파트 못 짓는다. 도로 만들 땅 건물 못 짓는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거죠. 국민 생활에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것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세금 내라. 그것도 통장에서 돈 나가잖아요.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앞글자 7개 순서 바꾸세요. 용용용, 입지, 기계정 그 7가지는 8가지군요. 8글자는 뭐로 결정해야 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다. 얘네들은 중요하고 국민 재산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신중하게 결정할 거냐고요? 서류도 없고요. 도장 찍어놓은 다음 도장밥 도장 뚜껑 열고요. 도장밥 뚜껑 열고 도장밥 찍어서 신중 그렇게 하는 게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냐고요? 무슨 절차를 거치라고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요 절차를 거쳐라라고 하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댁이 원칙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 조그만 시장군수도 지지는 결정할 수 있고 국가도 5가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장 뽑아줬잖아요. 엄청난 권한을 줬다고요. 이 용용용 입지 기계정, 땅값 용도지역 변경형 땅값 20배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땅값 5배 10배 기본입니다. 어디다 도로 낸다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을 어디다 둔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권한을 줬다고요. 권한 줬는데 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되죠. 옛날 아버지 친구 딸 하고 같이 해서요. 또 속닥속닥 하면 돼요? 안 되죠. 신중하게 결정하라고요.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이 용용용, 입지, 기계정 얘네들은 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첫 절차가 뭐였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인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가 결정,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뭐 다른 것도 있어요. 개발이 허가 낼지 말지, 그건 중요한 문제죠. 개인한테 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저 산을 깎냐 못 깎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요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고요. 이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그 절차가 아니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 아닌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난주에 보셨던 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는 것,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게 8가지가 있다고요. 용용용 입지기계정. 그래서 쟤네들은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다.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책에 주로 나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처 절차를 거친다고요.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짚고 가시면 넘어와서요. 책의 50쪽 보시죠. 책의 50쪽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보겠습니다만 50쪽에 그러니까 제2절 저 아래 제2절 용도지역 네모 1번 용도지역의 의 용도지역이란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것까지 표시는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아시겠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가 뭐라고요? 칠판이요. 일단 그 아래다 한번 쓰시죠. 셋째 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 아래다가 그러니까 몇 글자예요? 7글자예요. 기주의 협심 결정.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그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저 절차는 지난주에 배웠어요. 근데 그냥 소련말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소련말로 저 절차 2년 3년 신중하게 과정 거쳐라. 저 절차를 거쳐라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소련말로 그러니까 몇 글자예요? 7, 9, 11글자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거 먼저 짚고 가시자고요. 그러니까 책 쭉 넘어가셔서 그러니까 용도지구 역시 보시죠. 그러니까 책 86쪽이요. 86. 그러니까 86쪽에 그러니까 제3절 용도지구 네모 1번 용도지구의 의 용도지구란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먼저 표시하시죠. 그냥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그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해수장 선호장 넘어와서요. 94쪽에 제4절 용도구역 그러니까 네모 1번 용도구역의 의 94쪽 제4절 네모 1번 그러니까 용도구역이란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인 토지용의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를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몇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 심의, 결정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별별 절차를 다 거치겠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절차가 기본 절차가 되고 이게 앞에 있었지만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것, 뭐 관청 지네들끼리 어찌저쩌고 하는 거 알아서 할 문제고요. 그러니까 국민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농지법 끝날 때까지 이 절차가 기본이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가 한 가지, 두 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죠. 저 절차를 기본으로 해서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보겠습니다.
이제 책 앞으로 오시죠. 50쪽이요. 그러니까 50쪽 보시면 그러니까 3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는데요. 뭐 제1절 그러니까 네모 1번 제도의 의, 네모 2번 그러니까 제1절 X 하시고요. 뭐 쓸데없는 행정법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먼저요. 그 제목에 제일 위에 제목이요. 50쪽 제일 위에 제목 3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다음 내용을 먼저 쓰고 가시죠. 그러니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그러니까 용도지구, 그러니까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그 뭐 아래나 위나 마땅한 곳에 쓰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봤듯이 전국 모든 땅을 네 가지 도관농자 구분한 게 용도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전국 모든 땅을 보겠습니다만 네 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 지정하는 건 용도지역입니다. 내가 넷 중에 하나,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니까 구분 지정하는 거니까 뭐가 안 돼요? 중복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용도지역이고 대한민국 땅바닥에다 이름 붙이는 거 400가지가 있는데 400가지 중에서 전국 땅을 색깔 구분해 놓은 건 용도지역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은 이형 현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목은 뭐 공간정보법 별도의 내용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언제만 지정하고요. 필요할 때만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지정하고 필요가 겹치면 한 땅에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지정하고 필요가 겹치면 한 땅에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뭐 용도 지역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토지용의 가장 밑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그림은 복잡해요. 뭐 그림을 그리실 수는 없고요. 또 이걸 얘기하면 뭐가 더 커요?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고 작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고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지정한다고요. 여기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네 가지, 그러니까 도관농자 그 필요만큼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이요. 뭐 어느 시에서요. 뭐 여기를 지금 하나하나 다 찍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큰 길가가 있으면 큰 길가에서 한 블럭이요. 지금 이쪽으로 어딘가요? 큰 길이 지금 어느 방향이죠? 자 들어오면 큰 길이 지금 이쪽인가요? 그러니까 이쪽 큰 길이 있고 지금 우리 상가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공사 아파트 공사장으로 가는 작은 사이길이 있죠. 그리고 여기 문화센터 있고요. 그러면은 일단 이 큰 길부터 이 블럭 하나요. 그러니까 여기 상가 건물 하나 들어서 있는 곳이요. 뭐 많으면 한 20m 될까요? 뭐 20m, 25m예요. 그게 A 용도 지역일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길가 주변 용도 지역 하나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뒤는 이제 바로 주거지구로 이어질 테고 저 건너편을 큰 길가 건너편을 본다면 큰 길가 주변 A 지역 한 25m A 지역 용도 지역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상가들 있는 곳들 B 지역일 거고요. 그 다음 C 지역 뭐 이건 뭐 50m나 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25m 그냥 뭐 간단하게 20m라고 하죠. 그러니까 20m가 하나의 용도 지역. 그 다음 뭐 중심상업 뭐 당연히 뻔하게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 20m 그 다음 50m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은 20m만큼은 무슨 A라는 필요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 조금 이미지 20m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김제평야요. 그러니까 김제평야를 보면은 그러니까 기차로 40분이요. 어지간한 차 1시간 걸리는 거죠. 그러면 시속 60km 1시간 걸리면 6만 미터인 거죠. 6만 미터 쫙 다 멀 거고요. 김제평야는요. 도관농자 중에서요. 김제평야는 그러니까 도관농자 그러니까 네 가지가 도관농자인데요. 그냥 김제평야니까 뭐겠어요? 농림지역이겠죠. 6만 미터가 하나의 농림지역입니다. 20m마다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6만 미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당연히 여기 20m 이 자리는 뭐로 돼 있을 거고요. 불나서 옆 건물에 불 넘어가면 안 되죠. 방화지구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20m 방화지구요. 서울 북한산 전체요. 서울에 있는 북한산 뭐 이쪽은 워낙 찾길이 복잡하니까 알 수가 없지만 저 북한산 뒤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외곽순환도로 송추 터널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따져보면 역시 한 차로 1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한 시속 100km로 달리게 돼 있어요. 100km로 한 시간이면 100km인 거죠.
그러면 10만 미터 전체가 하나의 고도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필요하면 20m만큼 A지구, 필요하면 10만 미터 B지구 정할 수가 있다고요. 뭐가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쓸 거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뭐 크고 작고가 아닙니다. 뭐 용도구역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북한산 전체, 북한산 도봉산 전체 다 합쳐서 한 뭐 그러니까 15만 미터가 하나의 용도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조그맣게요. 뭐 5만 제곱미터, 6만 제곱미터도 하나의 용도구역으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럼 무슨 차이냐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은 이거를 A 색깔, 그다음에 B 색깔, C 색깔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은 다 뭐로 정해져 있다고요? 용도 지역으로 정해져 있죠. 중복돼서요? 구분돼서요? 구분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네 글자는 곳곳의 필요에 따라서는 네 글자 다른 뭐로 번역을 해야 되고요. 대한민국이라고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땅 중에 용도 지역 정해지지 않은 곳은 없죠. 대한민국 모든 땅은 용도 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가 아니라 어디는 도시지역, 어디 관리지역, 어디 농림지역, 그러니까 어디 자연환경 보전지역, 어디 관리지역 등으로 대한민국 모든 땅은 용도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용도지역이 중복된 경우 있다고요? 없다고요. 용도지역 정해지지 않은 땅 있다고요? 없다고요. 대한민국 모든 땅은 넷 중에 하나, 9가지 중에 하나, 21가지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색깔을 잘못했군요. 이걸 A, 이걸 B라고 하죠. 용도지구는 언제 지정한다고요? 필요할 때 지정하죠. 그러면 그게 커요, 작아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목적하는 만큼이요, 필요한 만큼이요. 20m A 용도지구 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00m B 용도지구 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10만 미터 쭉 넘게요. 그러니까 D 용도지구 정할 수도, C 용도지구 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으면 또 이렇게 무슨 용도지구를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필요 요만큼 A지구, B라는 필요 이만큼 B지구, 어느 땅은 C라는 필요, D라는 필요가 있으면 여기는 어떻게 되고요? C지구, D지구, 아무튼 D지구요. C지구, D지구 한 땅에다 중복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 거죠. 일본에 지정해요? 대한민국에 지정해요? 대한민국에 지정하죠. 당연히 어디 위에 얹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을 네 글자 뭐라고 바꾼다고요? 용도지역이요. 당연히 어디에 지정하는 거예요? 용도지역 위에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다 주민등록번호는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는 있고요. 근데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한요가, 중요가, 복요가 그거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닌 거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문화센터 가시면서 한요가 하시는 김에 수영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둘 다 안 할 수도 있고요. 하나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주민번호는 다 있지만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드시는 거요. 그러니까 정해진 아침 세 끼만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참으로 뭐 무슨 과일을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참으로 빵을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참으로 그러니까 뭐 삼겹살 5근을 그러니까 참으로 점심과 저녁 참으로 드시는 분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뭘 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용도 구역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용도 구역 대한민국에 지정해요? 일본에 지정해요? 대한민국에 지정하죠. 용도 구역 어디 위에 올라선다고요? 용도 지역 위에 올라선다고요.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겹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가장 밑바탕이 뭐고요? 용도 지역. 대한민국 네 글자로 하면 뭐고요? 용도 지역인 거고, 빈 땅 없고 그러니까 중복될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이고, 용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할 때만 지정하고, 그러니까 또 필요가 겹치면은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뭐 이제 그 나머지 중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중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건 뭐 초점이 아닌 거죠. 그럼 이제 그 중에 용도 지역을 보시는 건데, 먼저 목차를 보시면 그러니까 50쪽에요. 제2절 용도 지역, 그러니까 네모 1번 용도 지역의 의, 네모 2번 용도 지역의 구분. 그러니까 51쪽이요. 51쪽 네모 2번 용도 지역의 구분. 지금 목차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네모 2번에다가 지금 썼던 4 짝대기 9 짝대기 21 쓰시고요.
대한민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다음 와서요. 52쪽. 네모 3번 용도지역의 지정, 양구할 1번 원칙. 다음 쪽에 53쪽 양구할 2번 지정의 특례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에서 어떤 걸 공부하실 거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큰 목차를 잡고 가자고요. 당연히 용도 지역만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 지정하는 거였고, 용도 지역 종류, 첫 번째 종류요. 4가지, 9가지, 21가지 색깔로 구분을 합니다. 두 번째요. 53쪽 양구할 2번 지정의 특례. 용도 지역 지정 변경 신중하게 결정하라고요. 처 절차를 거치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를 거치라고요. 있는데 지정의 특례, 여기에 특례 내용은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특례 내용은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요. 왜요? 뻔하니까요. 누가 봐도 첫 땅 농림지역 결계 뻔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2년 3년 예산 5억 8억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요. 그다음에 땅바닥에다 이름 붙였습니다. 농림지역, 그 연탄공장 지어요? 못 지어요? 농림지역 연탄공장이요. 못 짓는 거죠. 다음 쪽 와서요. 다음 장이요. 54쪽에 네모 4번 용도지역의 지정효과 행위 제한, 양구 1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이제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농림지역에 연탄공장 못 짓는다,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못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요거에 대한 양이 좀 많아요. 쭉 넘어가셔서 몇 쪽까지 오시냐면 76쪽이요. 76쪽까지 오셨고, 쪽은 빨리 가세요. 쓰는 건 안 써도 괜찮아요. 동영상 어차피 5번 보실 거잖아요. 예, 동영상 5번 보실 거니까 우선은 수업은 다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1차 민법과 결혼 3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2차 과목 3번 들으시고, 2차 과목은 2번만 들어도 되는 과목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차 들으시고 또 2차 들으시고 5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쓰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을 쫓아가시는 게 훨씬 초점이죠. 쪽수 나오면 바로바로 가셔야 됩니다. 77쪽에 양구하루 2번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있습니다. 각 용도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는 거죠. 건축물의 크기를 규제하는 겁니다.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뭐고요? 건폐율. 건축물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뭐고요? 용적률 제한을 합니다. 이런 행위 제한을 하려고, 이런 규제를 하려고 땅바닥에다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써라. 계획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써라 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땅바닥에다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50쪽 다시 오시죠. 용도지역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보실 겁니다. 50쪽에 제2절 용도지역 네모 1번 용도지역의 의.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표시해요.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기구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중복할 수가 없는 거죠. 51쪽에 네모 2번 용도지역의 구분이 있는데요.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는 이미 보신 거죠. 4가지 앞글자 4개 뭐가 있고요. 도, 관, 농, 자가 있죠. 도시지역 뭐가 바글바글이요?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이죠. 양구 1번 도시지역. 도시지역 표시요. 인구와 산업 표시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인구 산업이 바글바글. 우선요. 다음 쪽 오셔서 4가지니까요. 양구하루 2번 관리지역 52쪽이요. 관리지역. 인구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표시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부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표시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양괄호 3번이요. 농림지역. 그대로 농림업이죠. 역시 다 읽어보면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 그렇죠?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양괄호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설명이요. 자연환경, 그렇죠?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 표시요. 보전과 수환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래서 대한민국 땅 4가지 도관농자가 있습니다. 다시 앞쪽이요. 51쪽에 그 4가지 갖고 안 되겠다. 다시 이제 9가지로 나누는 거죠. 도시지역에 51쪽 양구 1번 도시지역, 방구 1번 주거지역, 표시요. 주거지역, 거주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아무튼 책이 편하게 되어 있지 않죠. 법이 편하게 되어 있지 않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요. 주거지역, 방구 2번 상업지역. 상업 그 밖에 업무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방과로 3번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다음 쪽이요. 녹지지역, 자연환경, 농지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 위해서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 도시지역에 4가지 뭐가 있다고요? 주상공록 4가지가 있습니다. 주상공록 취지는 그런 거죠. 도시지역에 뭐가 바글바글해요?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입니다. 그 많은 인구와 편히 주무시자는 게 무슨 땅일 거고요? 주거지역이요. 산업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는데 1차 산업은 농림지역일 거고요. 2차 산업,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야죠. 공업지역.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팔아야죠. 상업지역이 있는 겁니다. 근데 도시지역 인구 산업 바글바글이라고 해서 주상공, 아파트 상가 공장만 꽉 차 있으면, 콘크리트만 꽉 차 있으면 도시 사람들 콜록콜록 캑캑캑 싹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되고요? 녹지지역도 있어야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마시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양괄 2번 관리지역. 3가지가 있는데요. 계획관리 표시요. 계획관리 지역. 지금 9가지를 보는 중입니다. 양괄 2번 52쪽에 저 위에 방괄 4번 녹지지역을 보셨고 양괄 2번 관리지역에 3가지가 있다고요. 계획관리 표시요. 계획관리.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 표시요. 계획. 이거 체계적인 관리 표시요. 관리가 필요한 지역 표시요. 지역. 표시한 거 읽으면 뭐예요? 계획관리지역이죠. 그러면 표시만 하면 끝나요. 학원에 왜 오셨어요? 월요일 날이요? 표시하려고 오신 거예요. 표시하고 소리 내시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내용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우선은 표시하고 그 내용은 좀 천천히 가시자고요. 계획관리지역 있습니다. 두 번째요. 생산관리 표시요. 생산관리.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 표시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 표시요.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전관리 표시요. 보전관리.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중원 확보,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표시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 표시요.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보전관리입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따로 구분 없고요. 그래서 7번 보시면 그게 이제 한 몫에 딱 써져 있지는 않지만 주상공록, 계생부, 농자 해서 9가지가 되는 겁니다. 주상공록, 계생부, 농자가 있는데요. 도시지역의 주상공록은 다 말씀드렸고 보시죠.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중간 땅이죠. 관리지역이 뭐의 중간 땅? 4가지 앞글자가 뭐고요? 도, 관, 농, 자. 그러면 관리지역은 뭐의 중간 땅이요? 도, 농, 자의 중간 땅이라고요. 도, 농, 자 중간 땅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비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상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상 관리지역이 있어야 되죠. 도시지역 비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상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상 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땅바닥 이름을 도시지역 비상 관리지역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책에다가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에다가 계획관리에다가 도 동그라미
그다음에 거기 다 써져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요. 생산관리는 둘째 줄에 농림지역 써져 있고요. 그러니까 보존관리는 셋째 줄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써져 있습니다. 뭐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보도록 하시죠. 근데 도시적 비상관리지역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했고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법 이제 뜻은 그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설명 보면 어디로 편입이 예상된다고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고요. 도시적 비슷한 땅, 머지않아 도시적으로 바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 학원에서도요. 그러니까 그 첫 테마 뭐 7, 8개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계획관리지역. 어디가 계획관리지역이 될 거냐? 또 계획관리지역은 언제 도시적으로 바뀔 거냐? 그게 가장 핵심인 거죠.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뭐 의미 상업지역, 요 앞에 백화점 땅, 돈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사봤자 그게 뭐 돈 땅값이 얼마나 뛰겠어요? 뛸 리야 없는 거죠. 땅값 뛰는 곳들은 이쪽이고요. 그러니까 농림지역 비슷한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생산관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생산관리지역은 그러니까 둘째 줄에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하다고 돼 있는데 농림지역으로 되기는 곤란한데요. 그게 아니라 농림지역과 똑같다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 관계를 고려할 때인 거죠. 10번 보시고요. 어느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상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요. 그러면 시외버스 터미널은 상업지역일 테니까 도시지역일 테고 그 다음에 상가 있으면 상업지역일 테니까 도시지역일 테고요. 뭐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네 가지로 따지면 도관농자, 농림지역이어야 되는데 뻘쭘하다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너무 세다고요. 도시지역 바로 옆에는 관리지역, 그 옆으로는 농림지역 또는 도시지역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도시지역 바로 옆에 농림지역, 농림지역 바로 옆에 도시지역 너무 변화가 심하다고요. 땅 색깔이 너무 들쭉날쭉하게 되는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농사 짓는 땅 규제하는 내용은 농림지역과 똑같아요. 근데 눈치악상 도시지역 옆에 있으니까 뭐로 하자고요? 관리지역으로 하자고요. 관리지역 세 가지 중에서 뭐에 비슷한 관리지역이요?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을 뭐라고 한다고요?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농림지역과 똑같은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눈치악상 그러니까 이름을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놓기가 뻘쭘하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관리지역으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문제 외우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은 표시한 게 계획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거고요. 틀려야 틀릴 수가 없는 거고요.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곤란. 그다음에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곤란인 거죠. 그래서 외우는 걸로는 곤란관 하시면 됩니다. 곤란관인 거죠.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고요. 넘어가기 전에 지금 52쪽에 양괄호 2번 관리지역에다가 4층이야 쓰시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아파트가 5개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4층이 하면 뭘 못 짓는다고요? 아파트를 못 짓는다는 거죠. 제일 위에 52쪽 제일 위에 방괄호 4번 녹지지역에다가 4층 이하 쓰시고요. 역시 아파트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9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이어져 가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상공록 용도적 흐름으로 보면 4가지가 9가지요.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이지만 이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보다 관청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9가지를 다른 덩어리로 3가지 덩어리로 묶어요. 이 9가지 중에서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어디까지요? 주상공까지는 이미 콘크리트가 꽉 들어찼죠. 주상공까지는 콘크리트가 들어찼고 여기다 붙이면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아예 따로 하시죠. 뭐 51쪽이나 그러니까 50쪽 아래에다가요. 위에서 아래로 9줄이어서 양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 9줄 10줄이 되겠네요. 10줄을 쓰시자고요. 9가지 용도지역이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계생보까지가 뭐고요? 그러니까 관리지역. 주상공로까지가 뭐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숫자 9에서 10줄 쓰시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어디까지요? 주, 상, 공, 아파트 상가 공장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콘크리트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기를 기개발지, 이미 개발 끝난 땅, 어쩌다 빈 땅이 있어도 내일 모레 콘크리트가 들어올 땅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푸르게가 아니라고요. 뭐 아파트 상가 공장은 이해되시죠? 아파트 상가 공장 콘크리트가 들어차 있다고요. 그러고요. 소련 말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소련 말 나왔으면은 그런가 보다. 우리 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소련 애들은 물 먹어요, 안 먹어요? 물 먹잖아요. 물을 소련 애들은 보대 그런데요. 뭘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을 보대 그런데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고요? 셀프라고 하고요. 우리는 물이라고 하잖아요. 김밥 천국 가면 아줌마 그렇게 영어 공부 시키잖아요. 물은 워터가 아니라고, 물은 셀프라고. 오죽 그것 갖고 틀린 사람이 많으면 그거 막 군데군데 그렇게 다 붙여놨어요. 물은 워터가 아니고, 물은 영어로는 뭐라고요? 셀프라고요. 물은 셀프이고, 소련 말로는 뭐고요? 보대인데요. 소련 말로 왜 보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왜 보대라고 하는지, 왜 우리는 물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이유 없잖아요. 이유 없어요. 그리고 뭐 하려고 공부하세요? 까먹으려고요. 그러니까 까먹어야죠. 10번 까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에요. 까먹기 전에는 공법 점수 50점도 안 나와요. 10번을 까먹어야 공법 60점을 갈 수가 있다고요. 까먹으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까먹어야 되죠. 까먹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외워져?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는 잊어먹지? 그러니까 그냥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세 가지는 여기를 그러면 기자 빼죠. 그냥 그러면 죄송합니다. 쓰신 분 죄송한데요. 이미라고 할게요. 저쪽 소련말 애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이라도 번역하자고요. 이미 개발 끝난 땅, 주상공이면 이미 개발 끝난 땅입니다. 그러면 농자는 개발 땅이요, 보전 땅이요? 도관 농자에서 농자는 보전 땅이죠. 그런데 농자가 보전 땅이고요. 농자 다 보전 땅이죠. 농자를 뭐라고 하고요? 생보 농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보 농자 네 가지는 보전 땅입니다. 그다음에요. 중간에 녹계가 있죠. 녹지 지역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도시 지역 안에 있잖아요. 쬐끔 개발할 수 있고요.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이지만 그래도 어디에 가까운 관리지역이에요? 도시지역에 가까운 관리지역이니까 녹계는 개발 가능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도지역 이 구분으로 얘기하는 주상공록, 개생보, 농자, 이거 갖고 시험 문제 나온 거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30년 동안요. 주상공록, 개생보, 농자, 도시지역에 주상공록 네 가지가 있다. 그게 당연하지. 그걸 쟤네들은 출제하지 않는다고요. 한 번밖에 안 나오고요. 요걸로 50번이 나왔습니다. 주상공에다가 뭐 할 수 있다. 15번이요. 녹계에다가 뭐 할 수 있다. 한 10번이요. 죄송합니다. 녹계에다가 뭐 할 수 있다. 한 10번이죠. 그 다음에 생보농자에다가 뭐 할 수 있다. 그건 별로 안 나와요. 생보농자는 개인이 콘크리트 부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적어요? 거의 적다고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주상공이 아닌 땅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녹계, 생보농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생보는 한 글자 뭐가 되니까요? 관이 되니까 주상공이 아닌 땅을 네 글자로 부를 때는 뭐가 되고요? 녹관농자가 된다고요. 주상공이 아닌 땅은 녹관농자가 되는 겁니다. 녹관농자에다가 뭐 할 수 있다. 25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리듬이 훨씬 50번 나온 거라고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냥 소리만 내시면 돼요. 소리 내시고 까먹고, 소리 내시고 까먹고, 아직 까먹을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그냥 까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먼저 끝까지 하면 따라하시죠.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그 다음에 주상공, 녹관농자. 이게 50번입니다. 이게 공법의 기본이 되는 거고요. 농지법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자,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21가지까지 가게 되는 거죠. 21가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51쪽이요. 51쪽에 방과 1번 주거지역에 동그라미 1번 전용 표시요. 전용 주거지역 땡땡 양호 표시요. 양호 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1종 표시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단독주택 표시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2종 표시요. 제2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표시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동그라미 2번 일반 표시요. 일반 주거지역 편리 표시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1종 표시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저층 표시요. 저층 주택 4층이야 표시요. 4층이야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2종 표시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중층 표시요. 중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3종 표시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층 표시요.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동그라미 3번 준 표시요. 준 주거지역 땡땡 준 주거니까 주거가 중심이고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 표시요.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전일준이 있다고요. 뭐 주거지역은 몇 번만 소리 내시면 됩니다. 뭐 어떤 고상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요. 눈으로 봐서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다 온나라 루이스 찍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주거지역 나오면 세 글자 뭐요? 전일준 세 가지가 있다고요. 주거지역 나오면 때때로 6글자 뭐가 있고요. 전양호 일편리가 있고요. 주거지역 나오면 때때로 6글자 뭐고요. 1, 2, 1, 2, 3 준입니다. 세 글자 6글자 6글자요. 전일준 전양호 일편리 1, 2, 1, 2, 3 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제가 먼저 하고 따라하시죠. 전일준 전양호 잠깐요. 다 끝까지요. 전일준 전양호 일편리 1, 2, 1, 2, 3 준 됐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뭐 농지법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거고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이 있는데 전용 주거지역은 어떤 주거환경이요?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은 어떤 주거환경이요? 그러니까 편리한 주거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요 뒤에 지금 아파트 공사하고 있죠. 아파트 공사합니다. 그 옆에 산도 있고요. 학교도 가까이 있고요. 그러니까 산도 있고 양호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요. 큰 길가에 바로 붙어 있고 백화점도 가깝습니다. 편리하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지금 만들어질 저 아파트 단지는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일까요? 일반 주거지역일까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셋 중에 하나요. 요 아파트 단지는 전용 주거지역이냐고요? 일반 주거지역이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질문이냐고요? 3번이죠. 찍어야 한다고요. 온나라 루이스를 찍어보기 전에는 눈으로 보고 어떤 용도지역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의 강남역, 삼성역, 코엑스 아직 상업지역까지는 안 갔군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아서는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찍기 전에는 얘기할 수 없는 거, 찍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자체로 외우시면 되는 거고 이거하고 실물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라고요.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정한다고요. 장래 토지용 방향을 고려한다고요. 그래서 찍어봐야 아는 겁니다. 됐고요. 양호한 주거환경, 편리한 주거환경인 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집 두 가지 뭐 건축법, 주택법 마르고 닳도록 배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고 그건 그러니까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요. 1, 2, 3 있네요. 1, 2, 1, 2, 3준 1, 2, 3, 1, 2준 X 1, 2, 1, 2, 3준이면 됐어요. 1, 2, 3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옛날에 많이 부르던 노래 있잖아요. 1층에 2층, 2층에 3층, 3층에 옥상, 옥상에 태극기가 바람에 어찌고 저찌고 하고 있습니다. 낮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 높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상중하 너 어디 살아? 나는 그래도 한 상층은 살지. 너는 어디 사는데? 나는 하층에 살아.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상중하는 아니잖아요. 그냥 저중고입니다. 됐어요.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1, 2, 1, 2, 3준만 소리 내시면 붙이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양호 일편리 1, 2, 1, 2, 3준이 있다고요.
준주거지역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좀 준자라는 말이 한자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준자라는 말을 두 가지로 쓰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준우승은 우승이에요? 아니에요? 우승이 아닌 거죠. 그런데 준주거는 뭐냐면 주거가 중심인데 기타도 좀 더 얹을 수 있다. 지금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주거가 중심인데 상업기능, 업무기능이 추가된다 라고 하는 말이었죠. 됐습니다. 반괄 2번 상업지역이요. 그러니까 중심 표시요. 중심 상업지역. 그러니까 도심 부도심 표시요. 도심 부도심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확충.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 일반 표시요. 일반적인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담당. 유통 표시요. 유통 상업지역. 그러니까 두째 줄에 일반도 표시하시고요. 유통 상업지역 도시내 지역 간 유통 표시요. 유통 기능의 증진. 근린 표시요. 근린 상업지역 근린 표시요.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의 공급인데 그 반괄호 2번 앞에다가 네 글자 쓰시고요. 그러니까 근유일중 쓰시고요. 그러니까 근유일중 그 순서로 그러니까 계속 법은 나갑니다. 그런데 써놓기만 공부하는 사람들 고생시키려고 주석써서 써놓고 있는 거고요. 근린은 근린이고 유통은 유통이고 일반은 일반이고 중심, 도심, 부도심, 심심심입니다. 됐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서울의 강남역, 삼성역, 그러니까 노년은 좀 옆으로 빠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곳은 중심 상업지역일까요? 일반 상업지역일까요? 찍어봐야 알아요. 찍어봐야 알죠. 거기 중심 상업지역 아니에요. 중심 상업지역 아닙니다. 저 다 찍어봐야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공업지역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 표시요. 전용 공업지역 주로 중화학 표시요. 중화학 공업 공해 표시요. 공해성 공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전용 공업지역 끝에다가 독가스 쓰시고요. 그러니까 전용 공업지역은 독가스인 겁니다. 하루 종일 독가스가 내리 누르고 있는 게 전용공업지역이라고요. 중금속, 가스, 화학, 가스, 공해, 가스요. 거기 오래 계시면 그러니까 뼈와 피, 중금속, 납, 카드뮴, 비소, 수은 거기 오래 계시면 뼈와 피, 중금속이 쌓이고 온몸에 피부병이 돋고 코뼈가 녹아내리고 하는 곳이 전용공업지역이라고요. 대한민국 나머지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온전히 100% 희생당하시는 곳입니다. 지금 희생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나중에도 100년 지나도 중금속이 없어져요. 그냥 그대로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그러니까 사람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전용공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표시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업단지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준 표시요. 준 공업지역. 역시 공업이 중심이고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이 중심이고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보완 표시요. 보완이 필요한 지역. 다른 것을 몇 가지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다음 쪽 가세요. 녹지지역에 반괄 4번 녹지지역 앞에 자생보 쓰시고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그 순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자연녹지요. 그러니까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자연녹지 표시하시죠. 자연녹지 표시하시고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 표시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녹지지역 중에서도 자연이래요. 그러면 콘크리트요, 푸르게요? 일반 국민들은 푸르게를 떠올리지만 쟤네들은 푸르게, 뭐 쉬리, 꺽지, 그러니까 동작에 뭐 이런 거 뭐 빠가사리 헤엄치고요. 산토끼 뛰어놀고요. 부자연스러워. 싹 막아버리고 싹 깎아버리고 싹 쫓아내버리고 거기다 뭐가 자연이라고요? 콘크리트가 자연인 거죠. 쟤네들은 개발이 허용되는 게 그게 자연이래요. 그래서 자연녹지를 자연녹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발, 콘크리트가 자연인 거죠. 쟤네들한테는요. 우리 상식이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생산녹지 표시요. 생산녹지 주로 농업적 생산 표시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업적 생산 그냥 말 그대로인 거죠. 농업적 생산이 생산녹지예요. 그러니까 생산녹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산이라고요? 농업적 생산이라고요. 뭐 연결하는데 뭐 그러니까 많이 쓰면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 녹색 생산요, 그러니까 흰색 생산이요. 냉장고 이런 것들을 백색 가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배추, 상추 녹색이요, 빨간색이요? 녹색이잖아요. 아, 딸기는 빨간색, 블루베리는 까만색이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녹색이라고요. 그러니까 녹색 생산인 거죠. 그러니까 녹지가 뭐고요? 녹색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다. 생산 녹지가 생산 녹색이고요. 녹색 생산이고요. 농업 생산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호흡만 빼시면 틀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이 뭐라고요? 생산 녹지고 생산 녹지가 뭐라고요? 농업 생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배추, 상추 안 키워. 우리 집은 블루베리만 키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까만 생산 헷갈리시겠지만 아무튼 배추, 상추 많이 드십니다. 다음에 보전 표시요. 보전 녹지 표시요. 보전 녹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중화를 보전 표시요.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요. 길이 보전하세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그 이제 몇 가지 반복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마지막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한다면 지금 보신 그대로인데요. 지금 52쪽 제일 위에 녹지에 법이 엉망진창 거꾸로 써놨으니까 제대로 써놓은 게 뭐였고요? 자생보였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있습니다. 양괄호 2번. 그러니까 관리지역에 세 글자 뭐가 있고요? 계생보가 있죠. 그러니까 계획관리, 그러니까 생산관리, 그러니까 보전관리가 있습니다. 자연이지만 뭐가 허용되고요? 콘크리트가 허용되고요. 계획관리는 계획관리가 계획관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이제 토지,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에 직접 들어가시면 좀 다른 상상들이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10월 28일까지는 그냥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시자고요. 계획관리는 뭐 어떤 땅이에요? 계획관리 지역이 어떤 땅이라고요? 계획관리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라고요. 사주면 돈 되는 땅, 도시적 되면 땅값 5배 줄인 땅, 그건 10월 29일 주 얘기고요. 우리 시험까지는 뭐냐면 또 아니면 가끔 제가 설명드리는 얘기고요. 우리 시험 10월 28일까지는 계획관리 지역이 뭐예요? 표시한 것만 시험이라고요. 계획관리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인 겁니다. 됐어요. 끝났고요. 그러면 생산관리와 생산녹지는요? 뭐 끝났죠. 뭐였고요? 곤란관인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고요? 그러니까 곤란관이라고요. 그러니까 곤란자 있으면 관리지역이고요. 곤란자 없으면 관리지역 되기 곤란하고요. 곤란관입니다. 그러면요, 보전 녹지와 보전 관리는 무슨 차이고요? 뭘 보전하는 거예요? 뭘 보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는 뭘 생산해요? 생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곤란관인 거죠. 곤란관입니다. 그러니까 곤란자 있으면 관리지역이고요. 곤란자 없으면 관리지역 되기 곤란하고요. 곤란관입니다. 그러니까 곤란관인 거죠. 무슨 생산이 아니고요. 곤란관이고요. 무슨 보전이 아니고요. 뭐고요? 곤란관입니다. 그러니까 곤란관.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 자연스럽게 나오면 거의 한 문제 맞추는 거죠. 꼬을 게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녹지와 계획관리 말고는 꼬아서 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겨우 요거요. 1, 2, 1, 2, 3. 그거 말고는 틀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하는데 4가지는 너무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도시지역 개발인데 벨벨 개발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덩어리 할 때만 쓰는 거고요. 21가지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주로 쓰는 게 뭐고요? 9가지를 많이 쓰는 거고, 그 9가지를 주상등록, 계생보, 도, 관, 농자, 주상등록, 계생보, 농자 하는 건 거의 안 쓰는 거고요.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농자는 보전 땅이죠. 그 다음에 녹계는 개발 가능 땅입니다. 그래서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그것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잠깐 쉬고 52쪽 아래 이 내용들을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